공감과 배려. 뭐 갈등 없으면 혼자 살면 되지.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절대 그게 안 돼. 그런데 하도 집이 안 팔리니까 이런 간판을 붙여놨대요. Quiet neighbor across the street. 옆에 사람들 조용합니다.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조용하대요. 뭡니까? 공동묘지에 공동묘지. 공동묘지. 집 팔아먹으려고 아, 말되네. 공동. 부동산 중개소가 저 위에 써놨다니까요. 조용한데 막 서로 줄을 서서 살겠어요? 아니야. 공동묘지를 좀 떠나도 사람이 복잡해도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좀 받을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계속 리질리언스 말을 많이 하죠. 스트레스 리질리언스, 스트레스 회복력. 스트레스가 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잘 회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플릭트 리질리언스. 우리 다 살면서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 그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 스트레스 원인, 지난주에 우리 강의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주 몇 가지 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아버님이 스트레스 원인 중에 뭘까요? 하니까 우리 아버님과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민이라고 했죠. 고민. 맞아요. 그게 사실은 맨 앞에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원인 중에 고민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민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이 고민은 보통 아니에요. 첫 번째, 잠이 안 와. 그렇죠? 독이 돼요, 독이 돼, 그게. 그렇지. 인간관계에 수면, 어머니 두려워 나오셔야 두려워. 되겠네. 잘하시네. 수면 장애가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질병을 초래하는데, 제가 볼게요. 얼마나 잠이, 치매도 무섭고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에 문제가 많은지. 자, 먼저 안 보고. 자, 수면과 정신건강 상관관계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강북성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들 2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우울증, 불안증, 자살 충동 비교해 봤어요. 보세요. 언제가 제일 적었습니까? 불안도 적고 우울도 적고 자살 충동도 적고 7시간.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았는데 6시간, 5시간, 4시간 이렇게 잠을 못 잘 경우는 어때요? 불안, 우울감, 자살 충동 다 올라가요. 또 너무 많이 잔다는 것은 그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잠 못 자는 것도 우울증, 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우울증 증상이니까 아마 그런 경우겠지. 10시간 이상, 9시간 이상 자도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면, 잠의 그 퀄리티, 질이 좋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주무시기 직전에 갈등을 일으키고 인간관계가 막 꼬여 있는데 잠 잘 오십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저도 느꼈고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많이 느꼈어요. 자, 또 요즘은 수면장애하고 치매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5년부터 7년 전부터 치매 단백질이라는 저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한대요. 어떨 때 많이 쌓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잠이 부족하고 잠의 질이 안 좋고 이럴 경우 보세요. 중노년층 7,959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추적했어요. 그 한 분을 25년간 살펴봤다니까. 몇 명? 7,000명을. 약 8,000명이네. 그러면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다.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7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한 사람보다 6시간 이하로 짧게 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가량 증가한다. 여기서 치매 원인은 특별히 알츠하이머, 사람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되는 분들 있죠. 멀쩡하다가. 그게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치매 종류가 한 7, 80가지 됩니다. 그 중에 알츠하이머형이 최고 많아요.
그 알츠하이머는 왜 생기느냐? 바로 이 지금까지 연구된 건 베타 아밀로이드, 일명 치매 단백질 덩어리가 뇌 속에 끼면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그쪽에 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리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당뇨,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그 다음에 치매가 오는 게 이게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60% 해당돼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혈관성 치매가 한 15%. 그 다음에 파킨슨형 치매, 파킨슨이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 치매가 되는 경우가 한 10%. 나머지 한 20, 30까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에서 이 수면의 길이 너무 적게 주무시는 것, 또 질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잠을 자면 치매 단백질 덩어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잠을 푹 잔다는 말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갈등 이걸 줄이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면담을 해봐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육체적인 페인이 있으면 다리 아프고 뭐 허리 아프면 수시로 잠 깨죠. 그것을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약물 치료로 관리해서 또 잘 주무시고 하지만 지금 저는 정신건강 쪽에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이 수면장애도 보통이 아니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조심. 그렇죠? 그래서 갈등, 이 참 단어가 너무 신기하게 잘 만들어서 한자. 칡갈자예요. 칡나무 갈자. 칡은 왼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갖는데요. 그 다음에 덩은 등나무 등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는데요. 이 한 나무 둥지에 칡이 감고 그 위에 등나무가 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같은 기둥나무에 얽히면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등나무, 이 칡나무가 성장에도 큰 지장을 줘요. 결국은 한 나무가 고사가 돼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 conflict with relationship,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잘 아시는 분이 한 10년 전에 이런 말을, 또 참 탱자나무에 연줄 걸린 것 같네. 탱자나무에 연줄 걸리면 어떻게 돼요? 풀지도 못해요. 그래서 탱자나무에 연줄 걸리는 우리 인간관계 안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해결책입니다. 따라하시다. 공감과 배려. 공감해주고 배려할 때 훨씬 스트레스가 없고 인간과의 갈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잘 주무신다. 자, 한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두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강도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손들어! 하니까 한 사람은 번쩍 드는데 한쪽은 못 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시 손들어! 못 들어. 나 신경통이 있었어요. 근데 강도가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만 나도 신경통인데 손들어 하면서 이쪽이 신경통인가 봐. 나도 신경통인데 혹시 그도 몇 년 고생해서 용한 의사 없어 밤을 드시면서 그 이야기 했대요. 커피를 꺼내 나오고 강도는 칼을 옆에 두고 그래서 아침 해가 돋으니까 우리 꼭 치료받고 만납시다. 이게 뭐냐 유명한 오헬리의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지낸 거 아니에요. 왜 그 최고의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소설을 단편 소설을 지었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얼마든지 공감해주고 배려할 때 동병상련. 제가 요즘 넥타이는 멋지게 맸지만 설날 때 허리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어느 어머니가 나도 허리 아파요 할 때 마음속으로 아이고 동병상련 감사합니다. 동병상련이 그렇게 해서 좋아요. 서로 격려하다가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 온 분들이 계층 멤버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만 계층 멤버예요. 어르신들도. 근데 그 다음에 오실 분들이 치매가 걸린 분도 오실 수 있고 휠체어 타고 오실 분도 있고 이 헬스 세팅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한테 공감, 배려, 칼든 강도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다가설까? 조금만 생각하면 공감해주고 배려요. 아이고 휠체어 탔군요. 나도 좀 있으면 탈지도 모르는데 그렇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과 배려. 자, 이제 그러면 공감하고 배려하는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에서는 의사소통이죠. 주고받는 데서 문제가 자꾸 생겨.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아전달법. 나아전달법. 예. 말 한마디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게 갈등이 깊어지는데 자, 너전달법 주로 이걸 많이 써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 다 있는데 좀 전화 안 했다. 오랜만에 전화했다. 그러면 당장 밑에 너전달법 너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못된 거사. 너죠 너. 이 애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전화를 한 달 만에 하는 줄 알고나 있나? 이렇게 되면 딸은 또 섭섭함이 들죠. 한 달 동안 뭐 출장 갔다가 애 키우고 복잡한데 엄마가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안 생기던 갈등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딸은 엄마 또 위로해주려고 온갖 생각 다 하다가 머리 아프고 엄마는 괜히 확 저질러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나아전달법. 자 위에 한번 처음에 나아전달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정, 자기 감정도 담되 바램을 마지막에 해요. 자 위에 거 하면 1. 사실 시작. 한 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으니 그게 사실이죠. 딸이 한 달 동안 연락 안 했어. 그 다음에 감정 표현합시다. 시작. 궁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더라. 엄마로서 할 말 다 했죠? 네. 다 했어.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 시작.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딸이 알겠어요? 나오겠죠? 저절로. 미안한 감도 들고.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뭐 선물이 오는 거야. 아마존을 통해서. 이거 자꾸 합시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거 안 돼. 이 표현이 참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뭐 교인들 간에 뭐 비즈니스 안에서도 동료들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돼. 그렇죠? 한번 기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나보고 맨날 소통이 안 된대. 오늘 하나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성경 이야기는 안 해도 성경에도 많지만 자 먼저 공감적인 대화가 참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인 경청이 있는데 남 이야기할 때 잘 이렇게 봐야 돼요. 딱 이렇게 봐줘야 돼. 집중해요. 집중. 자, 주의를 집중해. 딱 그 말하는 사람한테 집중. 근데 눈을 맞추고 고개도 한 번씩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끄덕끄덕 해야지. 혀를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추임새. 우리 추임새의 왕은 우리 여기 누구야? 이선생. 이 선생님이죠? 벌써 할 때 분위기에 한 번씩 추임새 넣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뭐가 흥이 나요. 바로 그겁니다. 즉 눈을 바로 보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추임새도 한번 넣어주고 저런 이야기하면 저런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또 더 물어보면 더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반영적인 경청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있는 느낌을 줘야 돼. 고개 끄덕이고 미소도 한 번씩 지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공감적인 경청이 최고 수준인데
자기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 잘하고 감정의 수준까지 느끼고 있다는 걸 표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중에 종이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분하고 한 번 더 하고 했다고 확인 이름 쓰고 저한테 내야 돼요. 저는 정부에 보고해야 돼요. 자, 맨 갈등대 어떨 때 갈등이 생기나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남편. 제가 남편 할 테니까 쌤 이리 오세요. 네네네. 자, 저기 남편 저와 함께 갈등대와 아무래도 폐 사진 찍어봐야 되겠어. 나이 들면 폐렴으로 죽는 확률이 많다던데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모르겠네. 걱정도 팔자네. 기껏 잘한다. 살이라고 식사 준비했더니 죽는다는 소리예요? 나 밥맛 없어. 아, 잘한다. 기침 많이 하는 거 보면 모르나? 제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어디야? 끝났어? 그 바로 밑에 맨 밑에.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가 있는데 이제 식사 준비했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서 죽는다 소리 해놓고 밥은 안 먹고 이게 무슨 꼴이고 이제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다 했으면 밥 먹고 기운 차려야지. 밥 안 먹고 나가는 저거는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갈등 대화입니다. 근데 위에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남편은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 우리 남자들 한번 합시다. 보세요. 남자도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남편 시작. 아무래도 폐 사진 찍어봐야 되겠어. 나이 들면 폐렴으로 죽는 확률이 많다던데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모르겠네. 시작. 감기가 안 나서 걱정이군요. 남편 시작. 기침도 심해지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아무래도 폐 사진 찍어볼까나. 저런 기침이. 그 정도인지 몰랐네.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밥맛이 영 없어.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구나. 곰탕 좀 먹으면 어떨까? 알았어. 곰탕 먹고 의사를 한번 가봅시다.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해요? 밥 차려준 밥 안 먹고 곰탕 사 먹자 했으니까 미안해 반찬 타령했어. 여기에 스트레스 있어요?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에는 갈등 자꾸 정폭해. 죽는다 해놓고 밥도 안 먹고 죽는다 해서 뭐 먹어야 살지. 아따 이런 또 식으로. 살이다 그러지. 그랬어요. 이게 스트레스도 줄이고 갈등도 해소하는 대화법이에요. 잘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주임새도 넣고 얼굴 표정도 고개도 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감정도 다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노력해야 돼요. 노력. 그죠? 그리고 나아진다고. 여기 남편 아내 한다고 해서 남편 아내 관계만 아닙니다. 다 그래요. 흩어져 있는 자식들하고 할 때 딱 이 공식대로 하세요. 전화는 너무 급하게 걸지 말고 내가 전화하면 요 공식 따라 해야지 미리 딱 펜을 들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거 보고 안 되면 읽어. 따라 그 다음에 네 답이 이기 돼야 되는데 왜 그게 되냐. 나는 지금 적어놨다. 그만큼 갈등과 스트레스는 무섭고 이게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도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오늘 뭐 하자고요? 시작. 공감과 배려. 그 공감에는 주로 말하는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얼굴 표정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제가 우리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의욕적으로 살아가시는 감동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